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요? 오늘 오후에 또 특별한 순서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이 정상회담 평가를 해보고 분석도 자세히 해보는 시간. 호사카 유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또 나오셔서 너무나 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자주 좀 나와주시고요. 예. 이 정말 세세한 분석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이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관동대지진 얘기를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올해가 관동대지진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해다. 뭐 100주년 네. 그러니까 1923년 9월 1일에 네. 관동 대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고, 네, 우리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은 그 과정에서 6천 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네. 일본에서 살해당했다. 살해당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그 우물에 도구를 던졌다라든가 그때 굉장히 그 피해가 많았는데 10만 명 정도 그때 죽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죠. 당시 그 일본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상당히 그 악한 짓을 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그때 일본 정부가 수산도 그 건속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요? 예. 그래서 조금 그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네. 일본 정부에 많은 항의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그 조선인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신해서 화풀이 화풀이. 식으로. 예. 그리고 그 1919년에 3.1 독립운동 있었잖아요. 그때 뉴스가 일본에서도 많이 그 전달됐거든요. 일본 쪽에.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3.1 독립운동의 여파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악용한 일본의 경찰이나 네. 그런 데서 조선인들이 벌써 폭동을 일으켰다라든가 이런 소문을 많이 냈습니다. 네.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 조선인이라고 생각하면 주행 50생 말해보라. 10행 50전이에요. 네. 예, 그것을 그 발음해봐라. 주행 50sen 일본 말로. 이게 어렵나요, 발음이? 예, 해보세요. 주엔 고주센. 예, 뭐 괜찮은데. 그래요? 네, 그것을 그러나 네. 그 한국 분들이 조금 그 어렵게, 그러니까 금방 일본인들이 들을 때 예, 이게 발음이 좀 아니다라고 하면 잡아서 죽인 거죠. 예. 엄청난 그때 학살이었어요. 네, 거기서 그 110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 정부가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념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거의 없고요. 네. 100년이 됐는데. 네네. 예. 네, 그러니까 위령 탑이라든가 일본에 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을 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쿄 바로 옆에 있는 지바현에 만들었거든요. 그게 1990년대였는데 그 위령 탑이라고 하나 뭐 어떤 그 탑? 예, 사진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예, 그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종루라고. 네네. 예. 네, 이것이 상당히 그 나를 가지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쓰러지거나 혹은 많이 그 훼손된 거죠, 사실상. 199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많이 나를 가지고 올해 110년이니까 이것을 좀 그 다시 고치고 새롭게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역시 이곳을 중심으로 영화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감독님이 계셔가지고 관동 대지진 그리고 조선인 학살에 대한 영화도 일본에서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네, 그러한 곳에 너무 그 한국 정부가 관심이 없다 보니 네. 지금 그 이것도 1억 정도 다 고치는데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군요. 예. 네, 지금까지 모금을 쭉 했는데 네. 아직 그 1,000만 원 정도밖에 모이지 못했다라고 예. 하여서 이런 뭐 저에게 그 이런 데서 조금 그 소개해 달라.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는 분은요. 그 네. 아래에 최유진이라는 분이 예. 이분은 그 번호까지 공개하시네요. 예. 네. 남자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 주셔 가지고 네.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후원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이런 활동들을 예, 하고 후원 계시군요. 계좌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하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이 위련탑이 있는 가까운 데서 조선인들이 더 많이 학살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위련탑 옆에 그러한 묘지도 있습니다. 네. 예. 이거는 그 일본에서 어떤 그 스님이 네. 그 만든 곳인데 요새 너무 낡아져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개수라고 하죠. 뭐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고 또 110년을 이루담 그 뭐 기념하기 한다라기보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되는 네.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이 관련된 아까 소식지도 좀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100년 되는 해 네. 추모제도 진행한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그런 거죠.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게 저희 검색해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마도 그래서 관동대지진 네. 110년이라고 하면 그 관련된 단체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관동 대지진에 대한 잊지 앞으로도 말자. 그 이러한 뉴스가 있으면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말씀을 예. 다음에 또 오실 때도 말씀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그 9월 1일에 진짜 110년이 되니까 네. 9월 10일쯤에 대대적인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기는 하는데요. 네. 일단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여러 가지 그 행동을 일으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잊고 있었던 관동 대지진 이 만행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뭐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고 하는 상황, 과거를 잊는다면 새로운 미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요. 관동 대지진도 그런 곳에 또 일본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물론 한국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지만요. 일본인들도 역시 양심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또 기회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어제 있었던 정상회담 85분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하고 그 이후에 만찬 1차, 2차 자리까지 친교의 시간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정상회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그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먼저 이쪽에서 내놓았고 거기에 일본이 평가한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평가한다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합의가 미리 있었던 게 아니라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서 내놓아라라는 것을 내놓았고 거기에서 일본이 이 정도이면 된다 그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요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전범 기업이 참여해야 된다라든가 또 사죄 반성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라든가 일본 쪽에 호응을 많이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원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했을 때는 물컵에 반 정도의 물을 우리가 채웠다. 나머지 채워지기를 뭐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얼마나 채워진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방울 두 방울 아니 이렇게 채워진 건가요? 판전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판중에 판이 사라졌고 아, 반중에 많이 사라졌어요. 예예예. 네. 예, 그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그 제3자 변제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성립할 수가 없는 법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판전도라고 한국 쪽에서는 말하지만 사실 그 판전도다. 한국 쪽에서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직 남아 있다. 예. 일본은 안 채워줬어요. 그래요. 예. 일본은 그 물론 그 표면적으로는 지소미아를 복원시키고 그거는 이쪽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답하는 그 형식으로 거기 3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3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었다. 막 이런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WTO에 대한 그 최소 부분 소송 이것을 취하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또 지소미아도 자료 해줬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 지금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바로 수출 규제 3조 소재 이것이 풀렸다. 그러나 이건 사실상 없었던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예. 그 3소재에 대해서 뭔가 한국에서 불편하다라고 느낀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까지. 초반에 뭐 이런저런 우려가 나왔지만 지금은 별 얘기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유는 그 일본도 수출 규제라는 것은 수출을 못한다고 하니까 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 기업이 굉장한 그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해를 입었어요.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그 권장을 만들어서 우회해서 한국에 그 보내거나 그 혹은 그 한국 내에서는 또 국산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전혀 그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거죠. 네, 오히려 우리는 불편함 못 느끼고 우리의 손해도 아닌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마치 뭔가 일본이 그 잘 해준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물론 그러니까 빨라졌다라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그 수출하는 승인이 거의 일주일 이내에 나오니까 그 수출 규제라는 것은 그 10일까지 그 걸린다. 예, 제장. 네, 그래도 지금까지 그거 없었죠. 거의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린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예. 그러니까 아주 선진적으로 뭔가 뭐 전사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사화되어 있었지만 그냥 말로 함으로 인해서 마치 전사 비로소 전산화된 것처럼 상당히 그 인상 조작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는 지금부터 협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 안 풀린 거예요 아직? 안 풀렸어요. 그냥 3소재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이것도요. 같이 쌍으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본이 이것을 또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씩 야금야금 내주고 있네요. 그러나 사실 그 이 화이트리스트도 현재까지 어떤 그 뭐라 할까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조금 심사하는 기간만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뿐이지 일본은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 카드 맨 처음에 우리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 변제 방식을 발표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대한 거, 그러니까 WTO 제소도 우리가 뭐 중단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기대한 것은 수출 규제 또 화이트리스트 이걸 한 번에 다 풀고 호응형을 기대했죠. 경제적으로도. 그거 안 했어요. 지난번 짚어주셨듯이 안 하고 뭐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번에 3소재만 이번 3소재 띄어서 또 해주고. 근데 아직 화이트리스트는 남아 있어요. 그건 또 협상 카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또 뭐 내놔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 물론 정상회담 했다라는 어떤 의미는 있는지 몰라도 그 일본이 항상 그런 식으로 카드를 한국에 대해서 조금씩 보여주면서 한국 쪽에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네. 이러한 그 스탠스가 오히려 좀 전착될 계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좀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게 성과로 냈다, 얻었다 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리고 한국 쪽에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미래 천년 기금. 예, 그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K단랭하고 한국 쪽의 정경련이죠. 그 15억 원씩 내고 이게 그 전년들을 돕는 기금으로 한다. 네. 이것이 하나의 대단한 뭔가 미래를 위한 청년들을 위한. 예. 좋지. 그런데 그 일본으로 가는 한국인 유학생을 위한 네. 장학금 주로 거기에 쓰인다. 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쓰이겠지만 주로 그거거든요. 왜 일본에서 오는 유학생들에게 그 한국에 오는 그 유학 자금으로 왜 안 쓰냐? 안 쓰냐? 그렇죠. 네. 예. 일본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도요. 이른바 이제 일본하고 친할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또 청년들을 돌려보낼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일본은 지금 그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일본이 또 한국보다 월급이 낮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우수한 대학교의 졸업생들은 해외로 나갑니다. 예. 인재 유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큰 걱정이긴 해요. 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우수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특히 IT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일본에 그런 면에서 유치하는 거죠. 네. 유치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들을 그 어떻게 잘 대접하면서 어제처럼 그 오므라이스도 먹여주고 뭐 그렇게 대접을 잘 하면서 일본에서 많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보니까 일본의 좋은 일만 그렇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만 그 얻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일본이 그 정도로 계산을 잘하는 나라입니다.